통일고성에 아마 최종 후보가 동맹이 될 것 같습니다. 동맹이 될 것 같은데 보통 어느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든 시간에 정말 큰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원래 오늘 기자회견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전날까지 시간을 미리 공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 점심식 후보님께서 기자회견을 10시에 허가해서 저는 한 11시 정도 하면 되겠다 싶어서 신청하니까 통영시의 시간 할애가 기자회견 시간 할애가 10시부터 12시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후에 하거나 아니면 또 고성에 먼저 기자회견을 하러 가야 되겠다고 해서 고성에 기자회견을 신청하니까 고성에는 오전 내에 그 상대 후보의 기자회견 시간이 잡혀 있었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할 수 있는 공간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지 이렇게 오전 내에 신청하는 경우가 여태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또 접수를 그렇게 하신 분은 누구신지 정말 궁금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거는 1대1 대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예의는 아니다 싶어서 혹시 이런 게 또 선거방해 행위가 될 수는 있다고 저는 짐작은 제 나름대로 추측은 그렇게 합니다. 혹시 여기 선관위에서도 오신 분이 계신데 이런 부분은 선관위에서 좀 잘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통영고성 주민 여러분, 22대 통영고성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후보 강석주입니다. 짝금의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입니다. 세계 10위권의 무역 강국이던 대한민국 경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그야말로 순식간에 공허했습니다. 2020년 세계 8위, 2021년 세계 18위였던 대한민국 무역 수지는 2022년 세계 197위, 2023년 세계 181위로 급락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무역 수지가 크게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 살림도 더들나고 있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의 세수 결손이 56조가 넘어서 사상 최악의 것으로 잠정을 짓게 되었습니다. 어린세는 전년 대비 23조 넘게 줄었고 양도소득세는 14조 넘게 줄었다고 합니다. 서글프게도 전체 국세 가운데 세수가 더 거친 것은 정권거래세, 교육세, 주세뿐이 나옵니다. 민생은 박한 지경입니다. 경제 폭락, 고물가, 고금리로 가계의 실질 소득이 줄었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면 정부가 고가를 열어서 경기 부양책, 민생 지원책을 펼치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경제 폭락, 부자 감세 등으로 인해서 세수 펑크가 너무 큰 탓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멍하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민 경제는 경제 폭락, 소득 감소, 경기 위축, 무대책 정부, 민생 악화라는 악순환에 따라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국가 경쟁력이 뿌리채 망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자원빈국 대한민국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무역강국, 경제강국으로 성장한 것은 과학기술에 가관이 부자한 덕분입니다. 1991년 이후 역대 그 어느 정부도 국가 R&D 예산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무려 4조 원 넘게 삭감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우리채 망가뜨리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통영 고성은 그야말로 사상 최악의 위기입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도 남의 나라 이야기인 듯 큰 어려움 없이 지냈던 통영 고성이었습니다. 농림, 축수산업, 조선산업, 관광산업 등이 받쳐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사정은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폭망, 민생 파탄으로 서민들이 지갑을 따른 상황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불신으로 말미암은 수산물 소비 감소와 함께 관광객마저 크게 줄어든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통영은 작년 하반기 실업률이 4.6%로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고성도 2.9%로 실업률 상위를 기록했습니다. 통영 인구는 올 들어서 12만이 무너졌습니다. 고성도 지난해 11월 인구 5만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산업 쇠퇴, 젊은 층 유출, 이로 인한 인구 감소가 맞물리면서 우리 지역의 소멸이 더욱 가파르게 진행될까 두렵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통영시민, 고성국민 여러분, 저강석주 지난 2월 7일 총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통영 고성 곳곳을 누비면서 많은 주민을 만나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많은 주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울한 현실을 걱정하면서 현 정권의 무능에 분노하고 이 나라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는지 더는 참지 못하겠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는, 이번만큼은 반드시 이겨달라는 주민들의 열망이 너무나 크고 간절하며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당한 통영의 아들, 끔찍한 고성의 사이, 영원히 지역을 지킬 강석주가 통영 고성을 확 바꾸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합니다. 선거는 국가대표팀을 꾸리는 것과 같습니다. 제대로 된 감독을, 좋은 선수를 선발해야 합니다. 기회를 주되 감독이 무능하면 가감이 경질하고 선수가 잘못하면 가감이 교체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 세력이 정신을 차리고 주권자인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들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는 정치의 본질에 충실하고 더 잘하기 위한 그런 경쟁을 펼칩니다. 국가대표팀으로 치면 국회의원은 감독이고 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은 선수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감독을 갈아 씌워야 합니다. 감독을 바뀌어야 지역 발전, 주민을 위한, 주민 행복을 위한 전술이 바뀌고 자치단체장, 지방위원 등 기존 선수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고 지역 주민이 대접받고 통영 고성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상징이 아닙니다. 지역 발전의 듬직한 일꾼, 주민 행복의 든든한 것을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통영 고성 주민이 대접받고 지역 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실질적인 성과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늘 찍어주니 고마운 줄을 아예 모릅니다. 자기가 잘난 줄 착각하고 안하무인 대충 또 대충 일합니다. 그리 위해도 4년에 한 번 다가오는 선거철에 잠시 고개 숙이고 조아리면서 또 찍어주니 또 그리합니다. 그덕 통영
시민, 고성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이번에는 저 강석주에게 맡겨주십시오. 도의원 3선의 어정경험, 민선 7기 통영시장의 행정경험으로 통영 고성을 너무나 잘 아는 지역 전문가이자 예산을 어떻게 하면 가져올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예산 전문가라고 자부합니다. 저 강석주 통영 산림 1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2018년 7,701억 원이던 통영 산림을 2022년 결산 기준으로 1조 2,175억 원으로 4,474억 원이나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산림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 통영시청 공무원들과 함께 그만큼 많은 사업을 펼쳤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재임 48개월 중에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29개월이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악조건에서도 80개 공약의 평균 이행률은 85.6%에 달했습니다. 80개 공약 외에도 강구한 도시계획 도로 개통 및 친수공간 사업 등 10수년 묵은 수건 사업도 여러 개를 4년 임기 안에 해결했습니다. 통영고성은 하늘이 내린 경쟁력을 갖춘 도시입니다. 덕분에 대한민국 전체가 난리 났던 1997년 IMF 외환위기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도 남의 나라 이야기인 양 별다른 어려움 없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랬던 우리 지역이 실업률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어찌 감독과 선수의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독을 바꿔야 합니다. 감독을 바꿔야 선수이 달라지고 감독을 바꿔야 선수 태도가 달라지면서 감독을 바꿔야 우리 지역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저 강석주 4대 핵심 공약, 통영과 고성을 위한 10대 공약, 읍면동 구석구석 맞춤 공약으로 산업을 살리고 또 사람을 키우고 통영 고성의 지속 가능한 발전, 더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당당한 통영의 아들, 듬직한 고성의 사이, 그리고 영원히 통영을 지킬 강석주가 우리 통영 고성을 확 바꾸겠습니다. 2024년 3월 22일 22대 통영시 고성군 국회의원 선거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후보 강석주. 감사합니다.